자, 이번 문제는 일의 효율인 일률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일률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보고 문제를 한번 읽어본 다음에 도대체 여기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먼저 생각들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저는 문제 조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준기가 있대요. 기준기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그렇잖아요. 기준기가 줄의 질량이 1800kg인 피아노를 매달고 건물 위로 옮기려고 한대요. 근데 기준기가 Y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 마찰력이 있대요. 500N의 마찰력이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기준기가 피아노를 싣고 일정한 속도로 여기에 신경을 써놔야 돼요. 일정한 속도로 위로 올리기 위해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일률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는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률이라고 하는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죠. 일률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1과 비교를 해보면 돼요.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힘을 가해서 여기는 만약에 이 물체라고 한다면 힘을 가해서 이동시키면은 저는 지금 2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속성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어떤 속성에 빠져 있는 거냐면 일을 하기는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일했니? 라고 하는 효율에 대한 개념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에 따라서 너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했니? 라고 하는 질문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일률이라고 하는 정의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일률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은 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너 얼마나 열심히 일했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겠죠? 저 뜻은 이거예요. 여기 있는 물체를 저쪽으로 옮길 때 이거를 천천히 갖다 놔도 일을 한 거는 한 거고 이 물체를 여기를 빨리 이렇게 갖다 놔도 일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정한 힘을 가해서 똑같은 거리를 이동했으면 일 입장에서는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률로 물어보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천천히 움직인 쪽에 걸렸던 시간하고 빨리 움직이면서 걸렸던 시간은 다를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일의 효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률의 초기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일률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시 이제 우리가 좀 더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일이라고 하는 자체가 일이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쪽은 시간에 따른 여기 거리 변화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m를 너 얼마나 빨리 달렸니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속도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을 얼마나 빨리 일했니?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처럼 힘에다가 속도에 대한 덤을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해줘도 일률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제 이렇게 일률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저기에 써있는 일률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생각들 나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여기 속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빼와서 여기다가 일률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에다가 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스칼라 프로덕트로 취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문제 조건에 맞게 변형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시킬 수가 있냐면 우리는 A 벡터다 B 벡터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률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크기로 쓰고 F라는 크기로 쓰고 속도라고 하는 자체도 크기를 쓰고 코사인 세타로 써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게 되면 기준기 자체가 물체를 위쪽으로 들어 올리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같아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몇 도예요? 0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단순하게 일률이라고 하는 자체는 F라고 하는 힘의 크기에다가 속도라고 하는 크기를 곱해준 것과 같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문제에서 주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을까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가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유물체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자,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상상들을 해요. 첫 번째, 무조건 좌표를 그려요. 그리고 물체를 입자로 표시를 해요. 지금은 피아노니까 좌표를 그리고 피아노를 입자로 표시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피아노의 질량을 그냥 일단은 M이라고 할게요. M이라고 이렇게 질량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돼요?
힘을 찾아서 벡터로 표시를 하는 거죠. 지금 힘은 뭐가 있어요? 기준기가 피아노를 들어올리고 있을 때 먼저 첫 번째는 무조건 피아노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mg니까 mg만큼의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준기가 물체를 피아노를 줄에 매달려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장력이 작동을 할 거예요. 장력은 기호로 T라고 써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뭐냐면 마찰력이 작동을 한다고 우리 했어요. 그러니까 장력의 방향과 그러니까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마찰력도 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은 총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위쪽 방향으로 장력 T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mg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중력과 같은 방향이죠. 그쪽으로 또 하나 마찰력 스몰 f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짜이면 다 찾았어요. 그러면 등호를 중심으로 이쪽을 ma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가속도를 세 번째 가속도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일정한 속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를 소개를 할 때 일정한 속력에 신경 써둬야 돼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호를 중심으로 알짜임을 다 찾았고 등호를 중심으로 A로 써야 되는데 A라고 하는 자체가 일정한 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인 경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우리가 뉴턴의 이 법칙을 가지고 이제 운동방정식을 기술을 해서 힘을 찾아내야 되는데 힘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장력이 있고 마이너스 mg가 있고 아래쪽으로 똑같이 마이너스 마찰력이 있고 0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눈부셔도 그래요. 등호를 중심으로 T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F 플러스 mg 꼴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장력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장력이 조금 전에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일률이라고 하는 거에 F 이꼴 V에서 이 F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투기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률이라고 하는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일률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일을 하기는 했는데 너 얼마나 빨리 일했니? 하면은 이 일률의 정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좀 더 다시 논리 전개를 해서 여기 힘과 속도의 스칼라 프로덕트 꼴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F 벡터의 크기, 속도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체가 움직이는 힘의 방향과 여기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방향 자체가 서로 같아요. 그렇죠? 같기 때문에 여기가 0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P는 FV로 이렇게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시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여기서 힘을 찾아야 돼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뉴턴 법칙을 이용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알짜임은 MA라고 하는 식을 먼저 써준 다음에 알짜임을 찾았어요. 알짜임은 어떻게 찾았냐면 자유물체 그림을 그렸어요.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틀면서 피아노가 그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mg라고 하는 값이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장력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플러스 t라고 하는 장력이 있을 테고 그리고 마찰력이 문제 조건에서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스몰 f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찰력이에요. 마이너스 스몰 f 꼴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가속도를 이제 세 번째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일정한 속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쪽을 0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장력이라고 하는 장력이 힘이잖아요. 장력 입장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마찰력 플러스 mg 꼴이 되는 거고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값을 대입하면 쪽에서 5000 뉴턴이라고 했기 때문에 5000 뉴턴을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질량은 피아노의 질량이기 때문에 여기 1800kg에서 1800kg을 써주면 되는 거고 중력 가속도는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10으로 놨어요. 만약에 9.8로 계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9.8로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놨어요. 그러면 이 값 자체가 이게 2.30 곱하기 10의 4승 뉴턴꼴로 돼요. 그리고 이 값 자체가 여기에는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이 바로 이 값이기 때문에 값을 이렇게 넣고 속도는 여기에서 값을 줬어요. 그래서 이 속도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9.20 곱하기 10의 4승 와트라고 하는 값 자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와트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단위예요. 인류의 단위가 와트예요. 와트.
근데 이쪽에서는 제가 여기를 1이라고 읽잖아요. 여기는 1의 정의 거예요. 기호 자체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고 이해를 해서 그 의미 자체를 찾아내야 돼요. 여기는 1의 정의예요. 여기는 마트라고 하는 단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봤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인류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종합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유사한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참고 자료를 찾던 아니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던 해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보세요.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단순한 현상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위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